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일본의 야구 만화 원아웃에서 주인공은 원아웃당 500만엔, 1실점당 마이너스 5천만엔 계약을 맺습니다. 2016년 마에다는 다저스와 파격적인 계약을 맺습니다. 8년 동안 입단 보너스 100만 달러와 매년 300만 달러 연봉을 받는 대신 한 해 따낼 수 있는 인센티브로 최대 1,015만 달러를 받기로 한 겁니다. 인센티브를 모두 따내게 되면 8년 1억 650만 달러 계약이 되지만 하나도 따내지 못하게 되면 8년 2,500만 달러에 그치는 충격적인 계약이었습니다. 올해 8년 계약을 마무리한 마에다는 그렇다면 얼마를 벌었을까요? 개막 로스터 보너스 15만 달러와 이닝과 경기 수에 따른 보너스, 미네소타로 트레이드 됐을 때 받은 100만 달러까지 포함해 마에다의 8년 계약은 총액 5,200만 달러로 종료됐습니다. 25세 이상 해외 선수들은 첫 번째 계약이 종료되면 FA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8년 동안 번 5,200만 달러는 결코 많은 돈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마에다에게 불운이었던 건 가장 좋은 활약을 했던 2020 시즌이 60경기 단축 시즌이었다는 겁니다. 정상 시즌이었다면 1,015만 달러를 모두 따낼 수 있었던 마에다는 218만 달러 인센티브에 그치게 됩니다. 또한 마에다는 2022 시즌에 토미존 수술을 받고 한 경기도 못 뛴으로써 인센티브를 하나도 따내지 못했습니다. 일본 투수의 다승 순위는 1위가 123승의 노모, 2위가 103승의 다르비슈, 3위가 79승의 구로다, 4위가 78승의 다나카, 5위가 65승의 마에다로 다르비슈의 생애 소득이 1억 6,700만 달러, 구로다가 8,800만 달러, 다나카가 1억 5,500만 달러인 반면 마에다는 5,200만 달러입니다. 히로시마가 포스팅을 한 차례 거부하면서 28세 시즌으로 시작한 마에다는 결국 35세 시즌을 마치고야 메이저리그에서 FA가 될 수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와 12월 초 윈터 미팅을 앞두고 계약 소식이 잠잠한 가운데 마에다의 계약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존 모로시에 따르면 원소속팀 미네소타를 포함해 여러 팀들이 마에다를 원하고 있으며 특히 가장 적극적인 디트로이트가 집중적으로 협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레이드 루머스는 마에다를 FA 25위로 뽑으면서 2년 3,600만 달러를 예상했지만 더 좋은 계약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올해 5할 승률에 실패했지만 지난해보다 12승 많은 78승을 올린 디트로이트는 내년이 기대되는 팀입니다. 마에다가 합류하게 되면 타릭 스쿠볼, 마에다, 맷 매닝, 리즈 올슨의 케이시 마이지가 돌아오는 선발진이 만들어지고 마에다라는 경험이 더해지게 됩니다. 오타니가 받은 것과 비슷한 내부 브레이스를 대는 토미존 수술을 받고 올해 돌아온 마에다는 선발 20경기에서 6승 8패, 4.23으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사이영 2위 시즌 후 3년 동안의 성적 역시 42경기 12승 13패 4.44에 불과합니다. 마에다는 4월 4경기에서 4패 9.00이었지만 삼두근 부상으로 2달을 쉬고 돌아와서는 ERA 3.36, FIP 3.94로 시즌을 끝냈습니다. 같은 기간 9이닝당 10.5개의 삼진을 잡아내고 스플리터가 강력한 결정구로 활약한 점은 더 긍정적이었습니다. 마에다는 메이저리그 데뷔 때와 큰 차이가 없는 평균 91.0마일을 던지고 있습니다. 소니 그레이가 떠나는 미네소타는 마에다를 잡고 싶어 하지만 발리 스포츠 사태로 인한 중계권료의 감소로 페이롤을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레아에게 연평균 3,333만 달러, 벅스턴에게 1,428만 달러를 줘야 하다 보니 평균 연봉이 1,000만 달러인 케플러와 바스케스를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은 상황입니다. 미네소타는 마에다까지 떠나게 되면 파블로 로페스, 조 라이언, 베일리 오버, 크리스 페덱, 루이 발랜드로 선발진을 구성해야 합니다. 로페스는 825만 달러, 페덱은 250만 달러, 나머지는 연봉 조정 자격이 없는 매우 저렴한 선발진입니다. 발리 스포츠가 중계하는 14개 구단은 동부의 애틀란타, 템파베이, 마이애미, 서부의 샌디에고, 애리조나, 에인절스, 텍사스,
중부의 신시내티, 클리브랜드, 디트로이트, 캔자시티, 미러키, 미네소타, 세인트루이스로 이미 샌디에고와 애리조나 중계권을 잃은 상황입니다. 이에 TV 중계권료의 수입이 적은 팀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선발 투수를 제외할 경우 FA 시장의 선수풀이 좋지 않다는 건 마무리 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게 돈을 쓸 만한 투수가 헤이더지만 헤이더는 트레이드 루머스의 예상이 6년 1억 1천만 달러일 정도로 너무 비쌉니다. 그렇다 보니 데뷔 후 5시즌 동안 ERA 1.89와 9이닝당 14.23진을 유지하고 있으며 FA까지 2년이 남아있는 데다 올해 연봉이 650만 달러인 데빈 윌리엄스 역시 트레이드 가치가 하늘을 뚫어버릴 정도입니다. 더 이상 엘리트 마무리라 할 수 없는 킴브럴과 체프먼, 3년 연속 반지를 따낸 게 놀라운 윌 스미스, 마이애미로 트레이드된 후 마무리 자리에서 쫓겨난 데이빈 로버슨 등 믿을만한 마무리가 전무한 상황에서 그나마 조던 힉스가 FA 마무리 넘버2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힉스는 마감 시한 때 토론토로 트레이드된 후 고질적인 재구 불안이 나아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에 트레이드 루머스는 4년 4천만 달러 계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에다 이야기에서 마무리 이야기로 넘어간 이유는 특별한 마무리 라이언 프레슬리를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미네소타에서 휴스턴으로 트레이드된 후 게리 콜과 같은 변화가 있었던 프레슬리는 불안했던 불펜 투수에서 최고의 셋업맨을 거쳐 엘리트 마무리로 변신합니다. 프레슬리는 FA까지 1년을 남기고 휴스턴과 4년 3천만 달러 계약을 맺었고 다시 FA가 되는 걸 포기하고 2년 3천만 달러 계약을 추가합니다. 2025년 상호 옵션까지 행사된다면 휴스턴은 프레슬리의 6년차부터 12년차까지의 7시즌을 단돈 7,200만 달러에 쓰는 겁니다. 제가 프레슬리를 특별한 마무리라고 부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프레슬리는 강속구를 앞세우는 일반적인 마무리와 달리 변화구 피칭을 합니다. 이에 94.7마일 포심을 24% 던지는 반면 슬라이더를 40%, 커브를 27%, 체인지업을 9% 던짐으로써 변화구 구사 비중이 76%에 달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패스트볼을 줄이고 있고 변화구를 늘리고 있습니다. 2021년 2.25, 2022년 2.98, 2023년 3.58로 ERA가 점점 오르고 특히 올해는 배주환에게 맞은 끝내기를 포함해 앞선 2년치에 해당되는 8개의 홈런을 맞은 프레슬리의 두 번째 특별함은 포스트 시즌입니다. 휴스턴이 월드시리즈 우승을 한 지난해 6세이브 노블론 0.00, 텍사스에게 ALCS 7차전 패배를 당한 올해 1승 3세이브 0.00을 기록한 프레슬리는 통산 포스트 시즌 성적이 14세이브 노블론 2.2입니다. 포스트 시즌 14세이브는 역대 5위 기록으로 42세이브 오블론 0.70의 신을 제외하면 20세이브 사블론 2.20의 2위 젠슨, 18세이브 이블론 2.18의 3위 리치, 15세이브 이블론 2.05의 4위 에커슬리와 달리 블론이 전혀 없습니다. 젠슨의 성적이 왜 이리 좋나 싶으시겠지만 대신 젠슨은 월드시리즈에서 2세이브 사블론 4.40입니다. 포스트 시즌에서 16경기 연속 무자책을 이어가고 있는 프레슬리는 14연속 세이브 성공이 리베라의 23연속 성공에 이어 역대 2위 기록에 해당됩니다. 리베라의 연속 세이브 기록이 중단된 건 2001년 월드시리즈 7차전이었습니다. 프레슬리는 왜 가을에 잘하는 걸까요? 15경기에서 17이닝 23K 무자책과 피안타율 1할 7리를 기록하며 더 압도적이었던 지난 2년간 프레슬리는 가을 야구에서 불과 15%의 포심을 던짐으로써 패스트볼 구사 비율을 더 줄였습니다. 특히 최고의 회전수를 자랑하는 커브와 슬라이더는 커브가 헛스윙을 유도하고 슬라이더가 루킹 스트라이크를 잡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 개 중 하나를 노리면 허를 찌르는 포심과 체인지업이 들어옵니다. 저는 프레슬리가 정규 시즌에서는 피안타율이 1할 9푼 7리인 커브와 슬라이더 대신 2할 7푼 9리인
포싱과 체인지업을 더 많이 던지는 이유는 포스트 시즌을 위해 본인의 베스트를 아껴두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레슬리는 3.58까지 오른 정규 시즌 ERA를 낮춰야 하며 천하의 리베라도 첫 블론 이후로는 18세이브 4블론을 기록한 것처럼 첫 블론 이후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승승장구를 하다 푸울스에게 홈런을 맞고 오랫동안 방황했던 리치나 월드시리즈 6차전의 첫 블론 이후 돌아오지 못한 펠리스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가 추수감사절 연휴이고 오프시즌 소식이 너무 없다 보니 잠깐 프레슬리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